이 아이들 키우실 때요. 여기 아이들 키우시는 어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젊은 친구들도 있으니까 젊은 친구들은 자기 어렸을 때 생각을 좀 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키울 때 이제 애들 지루한 거 못 참잖아요. 근데 저희 아이들 보면은 세 아이 다 이 흑장난 할 때만은 완전히 거의 삼매경이에요. 삼매경. 완전히 자기 꼬락서리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흙 주무르고 그 흙 주무른 손으로 또 얼굴 만지고 그걸로 또 뭐 과자 집어 먹고 그걸로 코 파고 귀 파고 뭐 난리가 나요. 그래도 아이들이 그 흙 갖고 놀 때 보면은 정말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다 흙하고 놀도록 태어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미네소타 대학에서 토양학을 가르치는데 그런 눈으로 아이들을 보게 되면은 아이들은 다 나중에 토양학자가 될 것 같아요. 토양학자가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흙에 대해서 조금씩은 다 알면서 태어나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흙을 공부하게 된 것이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한 20년 전이라, 20년 전이 아니라 한 30년 전이라면 제가 토양학자가 될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까지. 저는 대학에서 무슨 공부를 했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너무 답을 책에다 다 적어놔가지고 예, 제가 물리학을 했었어요. 제가 물리학을 했었는데 대학교 3학년 때 저는 수학을 제가 곧잘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3학년 때 처음으로 이제 위상 수학이라는 거를 배워보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눈에 보이는 수학은 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머릿속을 그려낼 수 있는 수학은 할 수 있겠는데 이제 그려낼 수 없는 수학은 도저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그때 또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 사실 이제 환경이었어요. 환경 그리고 생태 문제. 그래서 제가 대학원을 다닐 당시에 대학원 또 물리학을 했습니다. 첫 석사 학위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이 깨달음이 늦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깨달음이 일찍 와가지고서 그걸 일찍부터 공부하고 만들기 시작하셨지만 저는 이게 너무 늦게 왔어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너무 늦게 왔어요. 그래서 그 물리학을 하다가 저 생태 환경 운동 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어울려서 같이 놀다 보니까 그러면은 내가 물리학을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자꾸 다른 쪽으로 눈이 가는데 아예 그냥 생태학으로 전공을 바꾸자. 그래서 이제 유학을 가면서 이제 생태학으로 전공을 바꿨고 그때조차도 물리학을 하다가 이제 환경학 쪽으로 오니까 환경학 전반이 안 보이잖아요. 이게 뭘 하고 있는 거지 사람들이. 그래서 처음에는 물리학자가 들어간 토양 물리학 실험실에 들어갔어요. 그래도 저걸 하면은 내가 알던 못하고 조금 이제 연관이 될 것 같아서. 근데 들어가서 보니까 굉장히 실험실 과학이었어요. 그러니까 흙을 이렇게 매달아 놓고서 이제 물이 어떻게 통하는지를 이제 보는 그런 과학이었는데, 그래서 이거를 하려고 내가 온 것 같지는 않구나. 진짜 밖에 나가서 아이들처럼 흙을 만지면서 그 흙을 채취하고 실험실에 가져와서 분석하고, 그래서 밖에 있는 흙을 있는 그대로 좀 알고 싶다. 그래서 이제 실험실을 또 중간에 한번 옮겼어요. 네. 그렇게 하니까 방황이 좀 많았어요. 흙을 공부하게 될 때까지. 근데 이제 흙을 일단 공부하게 되니까 그래도 명색이 박사니까 흙에 대해서 이제 많이 배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흙은 어떤 것이에요? 하고서 저한테 물어보면은 가장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흙은 정말 뒤죽박죽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어떨 때 보면 뒤죽박죽인 건 느껴지지만 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흙은 정말 그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흙을 보면은 여러분 보시듯이 어떤 유기물질도 있잖아요. 이제 식물의 사체들뿐만 아니라 동물들의 사체도 들어가고 또 이제 거무튀튀한 아주 오래된 이제 유기물질도 들어있고 광물도 들어있고 시간순으로 보면은 흙 안에는 여러 개의 시간이 섞여 있어요. 여러 개의 시간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흙에 있는 광물 같은 경우에는 수억 년 전 아니면 수십억 년 전에 만들어진 그런 암석에서 나온 광물들이 있는가 하면 그 광물들이
물에 녹았다가 물에서 다시 침전하면서 만들어진 얼마 전에 만들어진 점토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유기물질도 아주 최근에 아니면 아주 어제 아니면 그저께 아니면 한 달 전에 식물의 한 부분이었다가 흙으로 들어간 그런 유기물질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100년, 1000년, 심지어는 10,000년 전에 살았던 생물의 잔해가 아직 남아있는 그런 유기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흙이라는 것은 정말 뒤죽박죽이에요. 뒤죽박죽이에요. 우리 인생사처럼. 아마 그게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정의인 거예요. 흙이 무엇인가? 흙은 뒤죽박죽인 존재다. 뒤죽박죽인 존재인데 살아있는 것, 살았다가 죽은 것, 처음부터 살아있지 않았던 것들이 섞여 있고 아주 최신의 것에서부터 아주 오래된 것까지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섞여 있는 것이 바로 흙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너무 빨리 말하고 있나요? 괜찮은가요? 속도가? 네. 근데 이제 그 흙에 우리한테 참 어떤 개인적인 그런 인연들이 있어요. 또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은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잠깐 흙이 아닐 뿐이에요. 잠깐 흙이 아닐 뿐이에요. 이거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그 위스콘신 대학의 토양학자였던 이제 프란시스 홀이라는 분이 이제 하신 말씀인데 저는 그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이렇게 머리가 곤두서는 이제 느낌을 받았었어요. 우리는 잠깐 흙이 아니다. 그러니까 흙이었었고 잠깐 흙이 아닌 상태에서 결국은 이제 흙으로 이제 돌아갈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이 그런데 참 모순적인 존재인 게 이 흙이라는 것이 우리가 온 고향이고 또 우리가 끝내 돌아갈 곳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흙을 계속 배반하면서 살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 성서의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나면서 이제 벌을 받는데 그 벌이 땅을 가는 거였어요. 땅을 가는 쟁기질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쟁기질이 이제 벌이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면 흙이 아닌 그 잠깐 동안도 평생 동안 해야 되는 것이 흙을 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사람과 흙의 인연은 끊을래야 끊을 수가 이제 없는 그런 관계인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이제 자연농법 하시는 분 중에서는 이제 무경운 농법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무경운 농법 하시는 분들은 특히 그 경운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제 생태 파괴적인 그런 공헌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참 많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경운의 그런 파괴적인 면을 알고서 사람이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흙을 가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라면 어떤 면에서 사람은 자기의 본향을 파괴하도록 아니면 자기가 돌아갈 곳을 파괴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인가, 아니면 사람의 운명이라는 것은 정말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흙을 계속해서 파괴할 수 있는 파괴함으로써만 자기의 어떤 먹을 것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모순적인 존재인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참 인간과 흙에 가진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인연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이제 문제의식이 시작이 돼서 저도 이제 흙을 공부하게 되고 이제 흙에 대해서 이제 책을 쓰게 되기까지도 했어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흙을 이제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를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이제 토양학자로서 흙을 공부하러 참 여러 곳을 다녔어요. 여러 곳을 다녔죠. 그래서 제가 가본 곳들을 이제 잠깐 짧게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여러분 지렁이 잡으러 북극까지 가본 사람 보셨어요? 지렁이 잡으러 헬리콥터 타고 굉장히 이제 높은 이제 북기 고도까지 이제 올라가기 위해서 스웨덴에서도 갔었고 또 이제
알래스카에도 여러 번 갔었어요. 알래스카에 오지도 여러 곳을. 그리고 아메리카 사모에 있는 이제 타오라는 섬에도 가서 그때는 이제 고고 학자들하고 같이 일하면서 이제 흙을 연구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의 산맥들 아니면은 이제 유타나 네바다의 사막들 아니면 펜실베니아의 밭들 여러 곳에서 이제 필드업을 하면서 이제 흙을 채취하고 그것을 가지고서 돌아와서 이제 분석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돌아다 보면은요, 제가 간 이유는 단순히 정말 흙을 공부하러 간 거였는데, 그래서 갈 때는 사판자루,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이제 샘플 백들, 그다음에 토양을 이제 치료를 채취하는 필요한 자그마한 툴에서부터 큰 툴까지 이제 가지고 가지만 이제 올 때는 짐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요. 왜 늘어나겠어요? 그죠? 흙을 이제 가져오니까 이제 흙을 샘플링을 하면은 제가 다 굉장히 가기 어려운 곳들을 가다 보니까 흙을 샘플링을 하다 보면은 사실 저한테 실험실에서 필요한 거는 100g인데 내가 언제 여기를 다시 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막 샘플백을 막 채워놔요. 그러다 보면은 난 내가 필요하면은 100g인데 한 1kg 정도로 이제 샘플링을 하게 되죠. 그러면 1kg이 정말 쉽게 더해져 가지고서 제가 하루에 200개 샘플링을 한다고 그러면은 200kg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등에 200kg을 줄 수가 있겠어요? 제가 상당히 빌비해요. 그래서 주로 이제 학생들하고 가니까 같이 이제 짐을 나눠서 이제 지고 나오는데 여러 사람이 이제 짐을 지고 나오더라도 언제나 이제 돌아오는 길은 이제 굉장히 무거워요. 근데 이제 흙의 무게만 딸려서 저하고 이제 같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가 있는 동안에 많은 사람을 만나게 돼요. 많은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가서 가장 간단하게는 제가 정확히 길을 모르기 때문에 길을 묻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 아메리카 사모아에 있었을 때처럼 이제 원주민 마을에 살다 보면은 저한테 이제 하숙치는 이제 아주머니들하고 계속 얘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 마을에서 한 달 동안 있으면서 그분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그분들과 이제 유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아메리카 사모아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이 이제 기독교 신자세요. 그래서 그 마을 목사님이 추장님보다도 훨씬 파워가 세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추장은 뭐 지나갈 때 이렇게 인사도 건성하고 가는데 목사님이 지나가면은 거의 큰 절을 하다시피 하고 제가 나중에 떠날 때 맥주 한 잔을 이제 젊은 친구들한테 사줬더니 저한테 하는 얘기가 절대로 목사님한테 오늘 술 마셨다는 얘기 하지 말라고 이제 그런 얘기. 목사님은 되게 무서워요. 네.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 마을 분들하고 친해지기 위해서는 적어도 있는 동안만에 교회를 열심히 나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주일 예배, 아침 예배, 저녁 예배 이제 또 나가서 이제 사람들 만나고 헌금도 하고 같이 율동도 하고 찬송가도 부르고 그러다 보면 또 거기 사람들 얘기도 이제 듣게 되잖아요. 예, 듣게 되고 또 어떨 때는 제가 이제 지렁이 연구를 많이 했는데 이제 알래스카에 가서 이제 지렁이를 찾고 다니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너가 거기 가고 싶어 할지는 모르겠는데 얼마 전부터 여기서 이 추운 데서 그 포도 농원을 가꾸려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 밭에 가면은 지렁이가 있을지 몰라.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만나러 이제 저는 가는 거예요. 그럼 가보면은 여러분 그 알래스카에서도 페어뱅스라는 곳인데 그러면 거의 이제 북극권 직전이거든요. 겨울이 되면 한 영하 30도, 40도, 뭐 크게는 50도까지 내려가고 여름은 아주 짧고요. 그리고 겨울이 되면은 이제 해가 아예 안 떠요. 그리고 이제 여름이 되면 이제 하루 종일 이제 해가 떠 있고 그런 데서 포도 농사가 될 것 같아요. 근데도 그런 데서 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데서 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심하게 말하면 옆에서 얘기를 듣자 보면 이제 개고생을 하면서 포도를 키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제가 찾아가면은 그 사람이
또 저한테 해줄 얘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 자기가 고생한 얘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러면 고생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왜 고생을 했는지 얘기해야 되고 어떻게 고생했는지를 얘기해야 되고 어떻게 고생했는지를 얘기하려다 보면은 그 자기네 땅에 대해서 또 이제 얘기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자기 땅이 자기를 왜 고생시켰는지를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이제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미네소타 대학에 있는 제 연구실로 돌아오면은 가지고 온 이제 흙 샘플들을 이제 분석해야 될 그 샘플들을 이제 준비해야 될 그런 작업들도 많지만 저한테 또 한 가지 이제 일은 그때까지 들은 이야기들 내가 본 것들 그리고서 그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보여준 것들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자연과학자의 어떤 중요한 일과는 아닌데 저한테는 그 일들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사람들이 저한테 해준 이야기. 그래서 이제 시간이 이제 가면서 1년, 2년, 3년 그래서 저도 이제 교수가 된 지 시간이 좀 쌓여가고 머리 이제 허연머리 좀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쌓인 얘기들, 사람들이 저한테 들려준 얘기, 그 다음에 제가 그곳에서 가져온 흙 샘플들과 그 사람들의 얘기가 엮인 과정들,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이제 쌓여가는 거예요. 노트도 쌓여가고. 근데 여러분 저는 이제 연구 중심 대학의 이제 토양학과 교수예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은 이제 소득을 내야 되고 이제 흙에서 이제 농산물을 내야 되듯이 저도 학교에서 기대하는 어떤 성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논문을 써야 돼요. 논문을 써야 되고 이제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고. 근데 논문을 쓸 때 제가 이런 얘기를 넣을 수가 없어요. 자연과학 논문을 보시면 혹시 자연과학 논문들을 보신 적 있으세요? 세상에 그렇게 지루하게 쓰여진 글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뼈대 같은 이야기들이 이제 들어가고 이 연구를 왜 하게 됐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결과가 뭔지, 그다음에 그 결과가 그 전에 나온 연구들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를 이제 얘기해주면 이제 한 편의 논문이 되는 건데 그 논문에 제가 알래스카 페어뱅크에 가서 그 포도 농사를 하겠다는 빌이라는 청년을 만났는데 그 빌이라는 청년이 지금 이러이러한 고생을 하고 있고 그 사람이 자기 포도밭 옆에 만든 집에 가봤더니 물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세수도 할 수가 없었고 그 사람 화장실도 아직 만들 수가 없어서 뒷가는 저기 100m 떨어진 곳에다 만들고 이런 얘기를 논문에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은 계속 저한테 쌓여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에서도 얘기를 하기 위해서 얘기를 해주려면은 그런 이제 사람들의 이야기는 들어갈 틈이 없고 이제 그런 이야기가 계속 쌓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이거를 정말 책으로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책으로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할 때 이제 먼저 이것을 수업으로 해보자. 그래서 이제 미네소타 대학에서 강좌를 개설해서 처음에는 아주 작게 1학점짜리로 가르치고 나중에 좀 더 크게 이제 3학점짜리로 가르치고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늘면서 저도 이제 자신이 생기면서 이제 책을 쓰는 것이 정말 괜찮은 아이디어겠다. 그래서 이 책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 책의 가장 큰 내용은 결국 우리가 만지는 흙이라는 것 제가 아까 뒤죽박죽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뒤죽박죽인 것들이 유기물이고 강물이고 그리고 강을 지나가는 물하고 공기들인데 이런 것들이 사람과 관련이 없는